여러분, 만약 30년간 가족들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살아온 할머니가 알고 보니 12조 원의 상속녀였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가족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할머니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소. 50년 전 남편이 내 손을 잡고 했던 그 말. 나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하게 하루를 시작하죠.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들 아침 차려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어둡습니다. 전기 아끼라고 며느리가 늘 잔소리하거든요. 익숙한 어둠 속에서도 발은 제 길을 찾아갑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칩니다. 며느리 희정이는 매일 아침 국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짜면 안 되고 싱거우면 또 안 되죠. 딱 맞는 간이 어디쯤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창문으로 해가 뜹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누워 있습니다. 예쁘네요. 저 햇살 한 줌이 내 방에도 들어오면 좋으련만 내 방은 북향이라 늘 어둡습니다. 아, 내 방. 사실 그건 방이라기보단 창고에 가깝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싱글 침대 하나, 그리고 50년 묵은 혼수 장롱 하나. 며느리가 3년 전에 말했죠. 어머님, 수연이가 대학생이 됐잖아요. 방이 필요해요. 어머님은 어차피 혼자시니까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아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괜찮다.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방은 남편과 내가 40년을 함께 잔 곳이었거든요. 남편 냄새가, 남편 목소리가, 남편과의 모든 기억이 그 방에 있었는데, 하지만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손녀의 미래가 내 추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또 짜게 하셨네요. 혈압 때문에 싱겁게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며느리 희정이가 파자마 바람으로 부엌에 들어섭니다. 화장은 안 했지만 얼굴에는 고급 크림 냄새가 납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던 그 크림. 한 병에 50만 원이라고 자랑하던 그 크림. 미안하다.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에휴, 그러니까 제가 차리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쉬라는 말. 듣기엔 좋지만 사실은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란 걸 나는 압니다. 3년 전 방을 옮길 때처럼 며느리는 항상 부드러운 말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거든요. 식탁에 앉습니다. 아들 민호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합니다. 미안하다는 표정.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45년을 살아온 내 아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는 사람. 손녀 수연이가 휴대폰을 보며 식탁에 앉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 짜요. 나 이거 못 먹어요. 인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글자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손자 민수는 이어폰을 낀 채 국을 후루룩 마십니다. 나를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잘 먹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뜹니다. 짜네요.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30년 전에는 이 정도 간이 딱 좋다고 칭찬하던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내 입맛은 50년 전에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나는 홀로 식탁에 남아 식은 밥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넣습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잠깐 쉬려고 내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으니 혼수 장롱이 보입니다. 50년 묵은 저 장롱. 남편과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아니,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준 것. 손을 뻗어 장롱 손잡이를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볼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낡은 옷가지들, 남편 유품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집니다. 맨 밑 서랍. 50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 서랍에는 대체 뭐가 들었을까? 아니야. 오늘은 그냥 쉬자.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리링. 초인종이 울립니다. 택배인가? 며느리가 또 뭘 주문했나 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선 사람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수트를 입은 중년 남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손엔 명품 시계가 반짝입니다. 뒤로 보이는 차는 흰색 벤츠.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였습니다. 남자가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박순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대형그룹 법률 고문 한석훈입니다. 긴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대형그룹.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내가 버리고 나온 그 이름. 다시는 듣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그 이름.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석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아니, 본명 박지선 양. 박대영 회장님의 장녀이신 맞습니까? 세상이 멈춥니다. 박지선. 50년간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내 진짜 이름. 내가 죽인 줄 알았던 그 이름이 지금 이 남자 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한석훈이 내 팔을 붙잡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니, 끄덕인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석훈이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옛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이게 뭐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석훈이 봉투를 내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아드님도 그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요. 유언 집행을 위해 1년간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두 오빠도? 왜 이제야? 유언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내 딸을 찾아가라.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요. 한석훈이 봉투를 가리킵니다. 박지선 양. 아니, 박순자 여사님. 당신은 이제 대형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회장님 지분 47%, 부동산, 주식,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약 12조 원이 당신 앞으로 상속됩니다. 12조 원?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 핸드백을 두고 와서. 며느리 희정이가 말을 멈춥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한석훈을 봤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의 서류들을, 그리고 방금 전까지 한석훈이 내뱉은 그 말들을.
희정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가 이내 환한 미소로 변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없이 굴었죠?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희정이가 달려와 내 손을 덥석 잡습니다. 따뜻한 손, 아니, 뜨거운 손입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을 먼저 잡아준 며느리의 손을. 그 손이 전하는 온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세상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돈이 사람을 시험한다더니 이제야 그 말을 알 것 같구나. 숨겨진 진실의 폭로. 지선아,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란 걸 잊지 마라. 50년 전 집을 나서는 내 등 뒤에서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 나는 그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희정이가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손의 온기가 30년간 느껴본 적 없던 것이라는 겁니다. 한석훈 변호사가 희정이를 쳐다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실례지만 부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댁 며느리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희정이의 목소리가 너무 밝습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한석훈이 손을 들어 말을 끊습니다. 가족분들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사님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니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아, 네. 당연하죠. 희정이가 번쩍 일어섭니다. 그러곤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어머님, 제가 방해가 됐네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제가 저녁은 제대로 준비해 놓을게요. 저녁을 준비한다고?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희정이가 나가고 거실에는 나와 한석훈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한석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여세요. 회장님이 직접 봉인하신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봉인된 자국이 선명합니다. 50년은 좋게 됐을 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숨이 멎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22살의 나. 하얀 드레스가 아닌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남편. 아니, 그때는 약혼자였던 우진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우리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진은 우진이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찍은 건데 왜 아버지가 갖고 있었을까요? 이건 회장님이 몰래 따라오셨습니다. 따님의 결혼식을 멀리서 지켜보셨죠?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회장님은 계속 여사님을 지켜보셨습니다. 물론 여사님이 모르게요.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한석훈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더 꺼냅니다. 하나, 둘, 셋. 10장이 넘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좁은 고시원 계단을 오르는 나. 배가 불러 있습니다. 민호를 임신했을 때. 두 번째 사진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는 나. 값을 깎느라 애쓰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 번째 사진 공원 벤치에서 어린 민호를 안고 있는 나. 아이는 웃고 있고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아버지가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네. 30년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럼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연락조차?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석훈이 마지막 봉투를 꺼냅니다. 편지입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 직접 읽어보십시오.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지선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를 찾아가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찾아갈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하고 싶었거든. 너는 돈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다.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 선택을 존중하기에 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만 봤다. 내가 좁은 방에서 떨고 있을 때 아버지도 너무 춥고 마음이 아팠다. 내가 시장에서 값을 깎으며 애쓸 때 아버지는 당장 달려가 너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니까. 그런데 말이다, 지선아. 아버지는 끝까지 궁금했다. 과연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너를 사랑할까? 돈이 아닌 너 자체를 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유언을 남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5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살아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지. 아버지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다.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은 여사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죠. 내 딸은 돈보다 소중한 걸 아는 아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석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그룹 지분 47%, 강남 일대 빌딩 12채, 주식 및 채권, 해외 부동산 등을 합쳐 총 12조 3천억 원이 여사님께 상속됩니다. 12조 3천억. 그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쌀 한 말 아끼며 살아온 사람인데, 물론 여사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유언을 존중한다면 받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랍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면 받겠습니다. 한석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럼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그때였습니다. 화광. 부엌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여보, 여보, 어서 와봐요. 며느리 희정이의 목소리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너무나 들뜬 목소리. 한석훈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법무법인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정식 상속 절차를 밟겠습니다. 주소는 여기 명함에 있습니다. 명함을 받습니다. 한석훈,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무겁고 고급스러운 명함입니다. 한석훈이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돌아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여사님,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지켜보거라. 명심하십시오. 문이 닫힙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들린 아버지의 편지, 사진들, 그리고 명함.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님, 어머님. 희정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방금 제가 민우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가 지금 당장 들어온대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죠? 어머님을 작은 방에 모시다니 제가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희정이가 또 내 손을 붙잡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아픕니다. 희정아, 오늘 당장 방 바꿔드릴게요. 안방 쓰세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내일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드릴게요. 어머님 원하시는 거 다 사드릴 테니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는 희정이를 바라봅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했었죠. 그때 그 미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계산이었을까요? 희정아, 너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니? 희정이의 미소가 잠깐 굳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환한 미소를 띱니다. 원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거짓말. 내 눈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래, 고맙구나. 나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희정이는 내 차가운 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합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저녁 특식으로 준비할게요. 갈비찜 좋아하시죠? 제가 백화점 가서 한우 사올게요. 한우. 30년간 우리 집 식탁에 한 번도 오른 적 없는 고기입니다. 희정이가 현관으로 뛰어나갑니다. 하이힐 소리가 요란합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뭐지? 이 기분은 뭐지? 기쁨? 아니. 슬픔? 그것도 아니. 배신감? 그래, 이건 배신감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 돈 한 푼 생기자마자 이렇게 변하다니.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원래 이랬던 건데 내가 몰랐던 것뿐. 아버지 편지가 다시 떠오릅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너를 사랑할까? 돈이 아닌 너 자체를 말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시험을 남긴 거겠죠. 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내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50년 묵은 혼수 장롱 앞에 섭니다. 손잡이를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문을 엽니다. 매니 서랍엔 낡은 옷가지들. 두 번째 서랍엔 남편 유품들. 세 번째 서랍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 서랍. 5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서랍. 손잡이를 당깁니다. 뻑뻑합니다. 힘을 줘서 끝까지 당깁니다. 끽. 먼지가 풀썩 일어납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냅니다. 봉인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대형그룹 주식 증서 마이너스 지분 3%. 그리고 그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글귀. 지선아, 내가 진짜 행복하길 바란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주식 증서. 아버지가 50년 전 내가 집을 나올 때 몰래 장롱 속에 넣어두신 거였습니다. 3% 지분이면 지금 시세로 얼마일까요? 어림잡아 1조는 될 겁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장롱 속에 1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쓴 웃음. 아버지, 당신 정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입니다. 회사에서 뛰어온 모양입니다. 숨이 찹니다. 나는 주식 증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도로 집어넣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실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희정이가 서 있습니다.
둘 다 들뜬 표정입니다. 민호가 나를 보더니 얼른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내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합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민호야. 네, 엄마.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있니? 아니면 돈을 보고 있니? 민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희정이가 황급히 끼어듭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 언제 그랬니? 나는 차갑게 웃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말이야. 정적이 흐릅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희정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이제부터 지켜볼 거야.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나는 두 사람을 지나쳐 내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시험을 남겼는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을 가려내는 시험. 사랑은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가 된다더니 이제야 그 말을 알겠구나.